안녕하세요. 관현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짝을 이룬 자료의 비교를 분석하는 통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짝을 이룬 자료. 자, 지금까지 배웠던 동질한 집단의 비교, 두 그룹을 서로 비교도 했었고요. 그리고 세 그룹을 비교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하지 않고 한 사람에서 벌어지는 여러 치료 방법에 대한 효과, 효능 또는 투약 전후 내지는 수술 전후의 비교, 이렇게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좀 기초적인 통계에 국한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상 연구의 임상 가설 자체를 검증하는 시간이 되겠죠. 임상 가설을 실제로 검증하는 실질적인 심화 통계가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들은 첫 번째, paired t-테스트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paired t-테스트는 뭐 이런 거죠. 같은 한 사람의 1번 대상자에게 A라는 약과 B라는 약을 처방을 하고, 물론 A라는 약을 처방하고 B라는 약을 처방하는 이 사이에는 충분히 A 효과가 상쇄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A라는 약과 B라는 약, 제가 늘 술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숙취가 있는 환자에게 A라는 약을 주고 나서 숙취의 개선 정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B라는 약을 먹고 나서 숙취의 개선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날에, 전혀 별개의 과음한 날 다음 날에 이걸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상자를 또 마찬가지로 비교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양상을 비교하는 게 페어리티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A약을 먹었을 때와 B약을 먹었을 때의 점수가 차이가 나는지, 이거를 비교해보는, 이런 게 이제 t-테스트의 한 유형이고요. 첫 번째 유형, 1번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런 겁니다. 성형수술 전과 후에 실제로 자존감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겠죠. 전과 후에 자존감. 이건 전, 후. 그래서 전과 후의 자존감의 변화가 진짜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이제 t-테스트, paired t-테스트입니다. 보시면 동일한 대상에서 A라는 약과 B라는 약을 구분했고요. 동일한 대상에서 수술 전과 후에 자존감을 비교했죠. 이와 같이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서 짝을 이뤘다라는 의미에서 짝을 이룬 paired, 이런 단어를 써서 우리는 이 통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paired t-테스트입니다. 두 그룹을 비교할 때도 여러 경우에 따라서 같은 비교지만 다른 통계법을 적용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paired t-테스트는 여기에 속한 이 값들이, 결과값들이, 이게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요. 결과값들이 정규 분포를 할 때 시행하는 방법이 paired t-테스트입니다. 정규 분포를 할 때.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뭘까요? 정규 분포를 종속 변수, 정속 변수 또는 결과 변수가 종규 분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서열 변수인 경우, 이런 경우에 두 번째 방법을 쓰는데요. paired t-테스트와 짝을 또 이루는 방법은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입니다.
t-테스트에서는 짝을 이루는 게 뭐였죠? 윌콕슨 랭크 썸 테스트였죠. 여기다가 멀찌감치 써볼까요? 가까운 데다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t-테스트의 짝은 t-테스트는 정규분포를 할 때, 그리고 등분산을 할 때였고, 정규분포를 하지 않거나 서열변수인 경우에는 윌콕슨 랭크 썸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건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혼동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대개는 스튜던트 t-테스트라고도 많이 하고요. 스튜던트 t-테스트라고도 하고요. 이런 거 있었죠? 네, 이런 거 있었고요. 이 오늘 배우시는 건 사인드 랭크 테스트입니다. 이게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을 같이 드리면요. 이게 색깔이 똑같은 게 없네요. 네.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는 윌콕슨, 매치드, 페어스 랭크 테스트 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그냥 윌콕슨, 이거 밑에다 이렇게 쓰면 가끔 녹화 후에 화면이 잘리기도 하던데, 윌콕슨 t-테스트 라고도 하고, 또 그냥 윌콕슨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여기다 쓸까요? 윌콕슨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 점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시라고. 다른 논문을 읽다가 어떤 이런 방법이 나왔을 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먼저 이 부분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 보셨지만 A라는 약과 B라는 약 두 그룹에서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두 개의 결과, 짝을 이룬 데이터에서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하는 건 paired t-테스트와 윌콕슨, 어느 쪽으로 쓰는 게 보기가 편하실까요? 옆으로 쓸까요?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두 그룹이라면 세 그룹 이상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가 틀림없이 있겠죠. 네, 세 그룹 이상에서 세 그룹 이상 뭐 이런 겁니다. 페어티 테스트는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A라는 약과 B라는 약의 성능을 비교하는 게 페어드 t-테스트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세 그룹 이상이라고 그러면 함께 A약, B약, C약, D약의 결과들을 대상들이 쭉 있겠죠. 결과들을 비교한다거나 내지는 A약을 먹고 나서 내지는 성형수술로 말씀드렸으니까 성형수술로 또 하죠. 앞에서도 성형수술로 설명했으니까 성형수술을 하고 난 직후 일단 직전 그리고 직후 그리고 3개월 후 6개월 후 이렇게 해서 자존감의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결과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세 그룹의 짝을 이룬 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예가 두 가지 예고요. 이런 경우에 하는 건 페어드 t-테스트로 하지 않고 저희가 리피티드 measure 이 가끔 measured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못된 거고요. measures 아노바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페어드 테스트와 그러니까 짝을 이루는 거죠. 친구인 거고요.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는 종속 변수 내지는 결과 변수 여기 들어가는 값들이
정규 분포를 하지 않거나 내지는 서열 변수이거나 즉 비모수인 경우에 하게 되는데, 이거는 윌콕스 사인드 랭크 테스트가 두 그룹이었다면 세 그룹에서는 프리드만 FRIEDMAN 테스트, 프리드만 테스트가 얘와 쌍을 이루는 짝이 되는 윌콕스 사인드 랭크 테스트, 세 그룹 이상에서는 프리드만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또 헷갈리니까 빨간 줄 하나 그어 놓을까요? 요렇게 이거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 끝나고 시작하는 RStudi오에서 따라하기에서는 페어리드 T 테스트, 그리고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 그리고 리피티드 메저스 아노바, 그리고 프리드만 테스트, 이렇게 4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스 아노바를 함께 따라하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거는 원웨이 리피티드 메저스 아노바에서 원웨이가 생략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와 짝을 이루어서 원웨이와 투웨이, 즉 원웨이에서 이런 자존감의 변화를 수술 직후로 따졌다면 성형수술을 이런 겁니다. 이게 성형수술, 파란색이 코성형 후에 자존감의 변화가 어땠는지를 쌍꺼풀과 비교해서 눈성형과 안성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안성형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쌍꺼풀 수술과 비교했을 때 자존감의 변화가 실제로 두 그룹 간의 변화의 양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게 바로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스 아노바입니다. 내지는 A란 약과 B란 약의 치료 경과, A란 약과 B란 약의 치료 경과를 시간대별로 체크하는 것. 이거 사실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연구 설계죠. 지금부터 RStudi오에서 이 5가지 방법, 페어리티 테스트,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 그리고 원웨이 리피티드 메저스 아노바, 프리드만 테스트,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스 아노바에 대해서 함께 따라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취합을 하고, 그리고 또 구글 서치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정말 적고요. 특히나 한글 자료가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고생스럽긴 했지만 여러분들께는 제가 고생한 만큼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거양대학교병원의 김종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